중동의 하늘이 이제 한국의 기술로 지켜집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러시아의 S-400이 점령하던 그 하늘을 지금은 한화와 LIG 넥스원이 만든 청홍2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사우디, UAE 이 세 나라가 연이어 한국의 방공망을 선택했다는 건 전 세계 방공전력 지형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 10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라크 정부와 총 1조 4,77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한화시스템은 8,600억 원 규모의 다기능 레이더를, 한화에어로는 6,170억 원 규모의 발사대와 발사관을 공급하게 됩니다. 한화시스템의 계약액만 봐도 작년 전체 매출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이건 한 기업의 수주가 아니라 국가급 성취로 봐야 합니다. 외신 디펜스 뉴스는 이번 거래를 두고 한국형 중거리 방공 체계가 미러 양강 체제의 공백을 메운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라크가 미국제 대신 한국제 체계를 택한 건 방산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K방산이 단순한 저가 대안이 아닌 신뢰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이 중동의 방공산업 생태계에서 사실상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청홍2는 이름만 보면 단순한 중거리 방공 체계 같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상 지상의 이지스라 불릴 만큼 복합적인 교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발사대, 교전 통제소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초고속 데이터 링크로 연결돼 있으며 그 반응 속도는 0.5초 이내입니다. 즉, 적 미사일이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 자동으로 위협도를 계산하고 가장 적절한 발사대가 선택돼 요격 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팩3조차 요격 명령 단계에서 최소 2초의 지연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청궁2는 사실상 반응 속도 면에서 세계 최상급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수출형은 단순히 기존 모델을 납품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현지 전력 사정을 반영해 전원 공급 시스템을 완전 독립형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이는 전력 불안정한 중동 지역 특성에 맞춘 조치로 자체 디젤 발전기와 리튬 배터리를 이중화해 전원 차단 상황에서도 48시간 이상 완전 작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최신형 유압식 자동 정렬 시스템을 탑재해 전개 시간은 불과 5분, 미군의 MEADS 시스템이 전개에 평균 15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빠른 전개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모든 성능의 기반은 K방산 원팀이라는 협력 생태계입니다. 한화시스템은 탐지와 추적, 한화에어로는 발사대와 추진체, LIG 넥스원은 교전 통제와 전체 통합을 담당하는 완벽한 분업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방산의 약점이던 부처 간 중복 개발을 없애고 단일 기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수출을 설계하는 구조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청궁2 프로젝트에는 200여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국산화율은 88.5%로 집계됩니다. 이 수치는 프랑스 MBDA의 VLMICA 시스템이 약 65%,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이 약 72%인 것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완전한 국산화 덕분에 유지보수 비용 역시 대폭 절감됩니다. 해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청홍2의 수명주기 비용은 서방 시스템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라크가 향후 30년간 유지비로 절약할 금액이 5억 달러 이상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지 싸서가 아니라 지속 운용성이 뛰어나서 선택받은 무기인 겁니다. 또한 청궁2는 탄도, 순항, 복합 요격이라는 특별한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도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중거리 미사일은 대개 한 가지 목표, 즉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 중 하나만 대응 가능했지만 청궁2는 하나의 미사일로 두 영역을 모두 커버합니다. 이는 국내 개발진이 추진체의 연소 패턴을 바꿔 최고 속도 마하 4.5, 최대 사거리 40km, 고도 20km 요격을 가능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에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장착돼 목표가 전자전으로 교란을 걸어와도 자동으로 목표를 다시 찾아내는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이라크 수출형은 여기에 한층 진화된 순항 미사일 추적 알고리즘이 들어갔습니다. 중동 지역의 복잡한 지형, 특히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과 순항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지형 반사 보정 기능을 탑재한 것입니다. 이 덕분에 산악 지역에서도 탐지율이 92% 이상으로 향상됐습니다. 한국은 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약 1200
1200억 원을 투입해 3년간 알고리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방공 시스템 하면 패트리엇보다 천궁이라는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 중심엔 한화 시스템의 에이사 다기능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단일 장비로 적 전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UAV까지 모두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기존의 서방형 시스템들이 각 임무별로 다른 레이더를 쓰는 것과 달리 한국형 에이사는 하나의 눌러전장을 통합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유지비 절감, 전력 효율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 통합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기술적으로는 100% 국산화율에 가까운 수준이며 탐지거리는 100km 이상, 추적 가능 목표 수는 동시 2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동일급 미국제 AN/MPQ-65 레이더보다 탐지 속도는 1.3배, 데이터 처리 속도는 1.5배 빠릅니다. 이 성능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지난 15년간 투자한 에이사 송수신 모듈 기술 덕분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이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ADD와 한화 시스템이 공동으로 질화관륨 반도체를 이용한 차세대 모듈을 독자 개발하면서 세계 5개국만 가능한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덕분에 천궁2의 레이더는 사막의 50도 고열과 모래 폭풍 환경에서도 정확도를 99% 이상 유지하며 운용 중단율은 0.5% 미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한국 기술이 통한다는 실증 결과였습니다. 이라크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 팩3의 납기 지연, 러시아산 S-400의 부품 공급 중단, 그리고 유럽산 방공체계 가격 폭등까지 중동 국가들은 대체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등장한 게 바로 K방산 원팀입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손잡고 국내에서 완성형 방공체계를 통합 설계하고 방위사업청이 직접 중재에 나서 계약 체결까지 8개월 만에 완료시켰습니다. 이는 외국 업체였다면 이 3년은 걸릴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인 기록입니다. 방위사업청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본계약 체결 이후 무려 2,800억 달러 규모의 세부 조건 조율이 필요했지만 한국 정부의 외교적 조율과 기술 신뢰도 덕분에 이라크가 최종적으로 납품 일정과 단가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국가 간 군사 신뢰체계의 구축이라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기술력과 신뢰만으로 중동의 방공시장을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FMS 형식으로 독점하던 시장을 민간방산기업의 컨소시엄이 뚫어낸 겁니다. 게다가 이라크형 천궁2는 기존 UAE 수출형보다 사막고온 대응률이 20% 향상된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기술진은 현지 기후 시험만 14개월 이상 총 6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래먼지 필터 열교황이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 레이더 수명은 기존보다 1.8배, 발사대 운용 시간은 2.3배 늘렸습니다. 이런 집요한 현지화 과정이 바로 K방산 신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한국은 단 한 번의 납품 실패도 없었습니다. 2022년 UAE, 2024년 사우디, 그리고 2025년 이라크 등 3년 연속으로 조 단위 계약을 성사시킨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 결과 중동 3국의 방공체계 중 70% 이상이 한국산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총 수출액은 약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언론 에이아아라비아는 한국의 방공체계가 이라크 전역을 다시 그릴 것이라며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세 번째 방산축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브랜드가 이제 전 세계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이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의 방공무기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무기 재고가 고갈되고 미국과 유럽의 납기 지연이 심화되면서 각국이 믿을 수 있는 공급자를 찾게 된 겁니다. 그 자리를 품질, 납기, 가격 3박자를 모두 충족한 K방산이 대신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처럼 무기와 외교를 패키지로 판매하지 않고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으로 신뢰를 쌓은 겁니다. 결국 이라크의 선택은 무기를 산 게 아니라 한국식 신뢰를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방산 수출국이 아닌 방공기술 강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징이 바로 이번 계약 1조 4,770억 원짜리 K방산의 방패 천궁2입니다. 이미 한국 공군과 육군에서 운용 중
중이며 2024년 시험 사격에서 6발 중 6발 모두 요격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즉, 이라크가 사는 무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이미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무기라는 뜻입니다. 이 계약이 세계 방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기존 중동 방공 시장은 미국의 팩3, 러시아의 S300, S400, 유럽의 아스터 체계가 3분하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출로 한국은 이 시장의 제4축이 아닌 새로운 기준선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천궁2 도입 후 추가 2개 포대 증설을 추진 중이고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기술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중동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총 1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수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결국 이라크 계약은 단순한 한 건의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 방공체계 시장의 룰메이커로 올라선 선언이자 방위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27일 천궁3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8월에 천궁3 세부 품목 주관 업체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하자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숨가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총 2조 8,300억 원을 들여 2034년까지 전력화를 끝내려는 이 사업은 기존 천궁2보다 교전 능력을 5배, 방어 면적을 4배 키우는 중고도 방공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규정되며 국내 방공 패러다임을 뒤흔들 결정판으로 부각됐습니다. 북한이 2024년 이후만도 3차례 ICBM급 발사를 시도하고 지난 6월 이란 이스라엘 12일 전쟁에서 미군이 사드와 SM-3를 한꺼번에 230발 넘게 소모하며 재고 부족을 드러낸 장면은 고고도 요격체계의 실전 가치와 글로벌 수요 폭증을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덕분에 패트리엇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중동 시장은 이미 천궁2를 9조 원어치 가져간 UAE, 사우디, 이라크를 필두로 K방공망 벨트로 재편 중이며 블록3 완성이 예고된 순간 현지 조달청들은 옵션 확대를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엘셈과 천궁2 레이더 개발로 질화갈륨 기반 A사 노하우를 쌓아온 한화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 부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낙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전 통제소와 발사대까지 품목별 분할 발주라는 새로운 룰 아래 누가 체계 종합까지 따낼지 모르는 진검승부가 전개되는 중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러우 전쟁 이후 연간 팩3MS의 발주가 40% 넘게 뛰고 미사일 모터 부족 탓에 로키드 마틴이 유럽 합작 공장 건설을 서두르는 상황이라 공급 여력이 확보된 한국산 솔루션의 교섭력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요컨대 천궁3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의 생존 장치이면서도 공교롭게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 공급난 속에 한국 방산을 수출 3강 반열로 끌어올릴 수출 파이프라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천궁3 개발을 통해 한국 군사기술의 진화를 가속화할 기폭제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다기능 레이더는 길이 8m, 중량 17톤의 컨테이너에 질화갈륨 A사 모듈이 1240개를 사면 고정식으로 배열해 0.09도 이하의 빔 조향 오차를 달성합니다. 현용 천궁2 레이더 대비 소자수가 153% 늘어나고 평균 출력은 4.8메가와트에서 7.5메가와트로 도약해 탐지거리는 300km 늘어납니다. 또 상승단 요격을 위한 표적 추적 거리는 220km에 달합니다. 레이더 신호 처리기는 국산 GPGPU 보드 2장으로 구성되며 순간 연산 성능은 680 테라플롭스를 확보해 1초에 1000발 이상의 탄도, 순항, 초음속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교전 통제소는 노스럽 그루먼 IBCS 아키텍처를 부분 적용해 패트리엇, 엘셈, 천무투 고고도 요격 로켓까지 하나의 화격 통제망으로 묶도록 설계 중이며 지난 6월 체결된 한화 노스럽 MOU가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2026년까지 시제 20기를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우선 협상을 진행 중인데 길이 4.9m, 직경 320mm인 2단 고체 추진체에 히트2킬 능동 레이더, 시커를 탑재해 최대 13G 기동으로 50km 고도에서 마하 5.5 목표물을 직접 충돌하여 파괴시키는 방식입니다. 탄두 대신 비행 제어용 십자익과 롤 제어 추진기를 내장해 요격 성공률을 88%까지 끌어올린 것이 특징인데요. 개발비 2조 8,300억 원 중 34%가 레이더, 27%가 미사일, 나머지가 발사대, 통제소, 시험평가, 양산 라인 증설에 투입됩니다.
사업관리 주체인 방위사업청은 2027년 기술시험, 2029년 체계개발 완료, 2032년 전력화 개시, 2034년 세계 여단 운용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동일 임무 대역인 미국의 팩3 MSE는 2025년 생산 단가가 기체당 140억 원으로 치솟았고 연간 550기 생산 한계로 전 세계 주문이 40% 이상 적체돼 있습니다. 반면 청홍3 시제기의 목표 단가는 86억 원으로 산출돼 가격 경쟁력이 미국산보다 38% 높습니다. 현재 UAE, 사우디, 이라크는 이미 블록2 14개 포대를 운용하거나 인도 대기 중인데 현지 관계자는 청홍3형이 300km 탐지와 50km 요격을 실증하면 모든 추가 도입은 한국으로 쏠린다고 밝힙니다. 수출 물량 한 포대 기준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ECS 패키지가 9억 달러 수준인데요. 군수 지원을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계약이 30% 추가라는 공식 견적이 돌고 있어 ADD는 블록3 수출만으로도 최소 40조 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상승단 요격에 필요한 고각 추적이 핵심 난제였는데 ADD 레이더 팀은 2025년 1월 충남 안흥에서 실시한 요격 기동 모의 시험에서 목표 고도 45km, 거리 120km에 있는 발사 후 8초 만에 사라지는 가상탄도체를 0.12초 만에 추적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속도는 사드 0.35초의 2.9배로 통제소 미사일 연동 지연 시간까지 포함해도 1.1초 안에 요격 계산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민간 6G 통신용으로 연구되던 플랜 런타임 커널을 응용해 RTOS 레이어를 30% 줄여 냉감 부팅해서 교전 상태 진입 시간도 90초에서 52초로 단축했습니다. 발사대는 현행 8셀에서 12셀로 확대되고 360도 사출을 위해 원통형 회전탑을 채택해 발사 간격을 4초 이내로 유지합니다. 국내 부품 국산화율은 레이더 92%, 미사일 85%, 발사대 100%로 계획되며 부품 8천여 종 중 미국 EAR 규제 대상 품목은 전원 관리 부분인 ASIC 한종뿐이라 수출 통제 리스크가 대폭 줄었습니다. 경쟁 체계 비교에서 팩3 MSE는 최대 요격고는 40km, 레이더 탐지거리 80km입니다. 한국과 달리 120도도의 발사 범위인데 표적당 비용 160억 원이 들어갑니다. 반면 청홍3는 저비용 고성능을 동시에 만족시켜 중간 허리 시장을 독점할 구도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될 변수가 LSAM-2입니다. LSAM-2는 2024에서 2035년 2조 7,100억 원의 별도 예산으로 70km 고도 탄도탄 요격 능력을 확보해 청홍3와 직렬 배치될 예정인데 레이더 통제소 규격을 완전 공통화해 청홍3 레이더 쪽에서 LSAM-2 발사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API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한화시스템 용인공장 옆 반도체 폐수 리사이클 센터에서 회수한 갈륨을 레이더 TR 모듈에 재활용해 연간 19톤의 수입 대체 효과를 올리고 미사일 구동체는 폴란드 누무트사와 합작한 신형 HTC-24 괴너지 추진제를 국내에서 합성 역수출하는 구조로 만들어 안정적 물류망을 갖췄습니다. 덕분에 2030년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미사일 공급난에도 청홍3는 연 1200발 이상 안정 생산이 가능합니다. 세계 시장 파급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사일 공백이 서방 군수 산업을 뒤흔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팩3 생산 적체와 한화, LIG의 한국산 중고도 요격 체계를 대안으로 지목했고 글로벌 방산 컨설팅 H4D는 2026년 보고서에서 청홍3가 실전 배치되면 2030년까지 최대 112억 달러 수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청홍3는 단순히 패트리엇 킬러가 아니라 한국 방공 패권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릴 핵심 축이며 개발 성공 여부가 K방산 전체 수출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분수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홍3 사업은 오는 8월 업체 선정 발표와 함께 2034년 전력화를 향한 10년 대장정의 첫 발을 디딥니다. 이미 한화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주관사로 사실상 우위에 섰고 LIG 넥스원이 요격탄을 최종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양대 국산 방산 그룹이 손잡을지 품목별 분할 발주가 끝내 체계 종합 독식 구도를 흔들지 방위사업청의 한마디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개발 난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상승단 요격을 위해선 레이더, 통제소, 마하 5.5급 미사일을 실시간 융합해야 하고 2조 8천억 원 예산이 늘어날 변수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질화
불화관련 모듈의 열충격 내구성, 교전 통제 소프트웨어 안전등급 인증, 그리고 전술도로 12톤 하중 제한을 충족하는 발사대 경량화가 삼각난제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삐끗하면 일정과 수출 패키지가 연동돼 한국 방공망 자체가 톱니 빠진 기어처럼 돌아갈 위험이 있으므로 군과 방위사업청은 단계별 관리 통제권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해 현장 피드백을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은 우리 편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으로 팩3MS의 수요가 치솟았지만 미국 생산량은 연 500발 수준이라 미 국방부조차 증산 촉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글로벌 백로그만 6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공백을 한국이 메우면 중동, 동유럽, 인도태평양 15개국이 2035년까지 최대 40조 원 신규 발주를 걸어올 것이란 전망이 이미 금융권 보고서로 돌고 있습니다. 국산 체계는 EAR 규제에서 자유롭고 가격이 MSE 대비 30% 저렴해 여러 국가들에서 한국의 천공3를 찾을 전망인데요. 이번에 개발되는 천공3는 북한 위협을 넘어 세계 미사일 방어 생태계를 주도할 한국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형 아이언돔 시대가 아니라 다층 방공망의 글로벌 게임 체인저 탄생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